가해자가 처분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전과가 생기기를 원하는 부분도 큰데 소년보호 사건은 어떤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게 전과에 해당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배우 조진웅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차량 절도나 무면허 운전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객관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엔 그 피해자가 있었을 텐데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결과라든지 사건 기록에 접근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검찰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 청구, 그러니까 공소 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한 가지가 추가돼요.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소년 재판으로 가지는 않고요. 실무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중학생인 경우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해자가 고등학생이고 범죄가 꽤 중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 재판, 그러니까 성인들이 받는 재판이랑 비슷하게 사실상 동일하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소년 사건들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자 본인도 피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가 그 사건을 보는 방법은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진술 기회를 달라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내려주면은 그때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참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재판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열람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떼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의 이유는 뭔지 그거를 피해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소년보호 사건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가 심지어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떼볼 수가 없어요. 소년보호로 간다 요 정도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런 측면보다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생활 요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진 않는 거죠. 일반 징역 처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될 거고요. 소년 사건으로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처분이 장기소년원 처분이고요. 장기라고 해봤자 최대 2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인데요.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전과가 생기기를 원하는 부분도 큰데 소년보호 사건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처분이나 수강명령 어떤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게 전과에 해당하진 않아요. 취업이라든지 전과 기록을 요구를 하는 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나오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는 향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주된 취지이다 보니까 교화나 갱생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가 돼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처분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기가 조금 난감한 경우가 생겨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엔 형사 처분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 수사 기록을 이 민사재판부에 보내달라고 촉탁 신청을 하면은 보통 그 재판부에서 보내주거든요. 소년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수사 기록이라 든지 이런 거 촉탁 신청을 하더라도 보통 그 소년 재판부에서 거부를 해요. 회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별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소했던 자료들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배상이 얼마인지 우리가 근거로서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좀 미흡해질 수가 있는 거죠. 판사님이 이거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야 될 사건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판사님께서 바로 소년부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님께서 이거는 소년 사건으로 판단하기엔 적절치 않고 일반 형사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검사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기소하라고. 이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그때는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도 해볼 수가 있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전과가 생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제서야 피해자랑 합의하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다라고 해서 합의가 현저히 어려워진다 이렇진 않아요. 전과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처분이랑 일반 보호관찰 처분, 가정의 위탁 이런 처분이랑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중한 처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랑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사건이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지만 합의의 방법도 있고요.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미성년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치유의 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